안녕하세요. 벌써 주말이 돌아왔네요. 세월 참 빠르지요. 예, 벌써 엊그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본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또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그 탈무드 이야기는 한 유대인이 어느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았어요. 회사 돈을 찾아갖고 많은 돈을 찾아갖고 나오는데 권총을 든 강도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유대인은 당황하지 않고 그 가방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뺏기는 건 좋은데 만약 회사에 가서 내가 몰래 공금을 횡령해 갖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로 알 수 있으니까 나에게 증거를 좀 남겨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강도는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는 옷을 벗고 저 옷에 제가 강도를 만나서 뺏겠다는 증거로 저에게 총알 자국을 남겨주십시오 하고 옷에 자 왼쪽 겨드랑이에 한 방 쏴서 쏴주세요 하고 왼쪽 겨드랑이를 내밀었어. 저 옷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왼쪽 겨드랑이 한 방을 쏴주었지요. 그러다 이번에는 오른쪽 겨드랑이를 들었습니다. 거기다 또 쏴주고 그리고 한 번 더 왼쪽 어깨에 한번 쏴주세요 하고 왼쪽 어깨 상의 왼쪽 어깨를 또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도 한번 쏴달라서 오른쪽 어깨도 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지가랑이 왼쪽 바지가랑이에 한 방 더 쏴주세요 하고 왼쪽 바지가랑이도 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바지가랑이도 한번 쏴주세요 해갖고 오른쪽 바지가랑이도 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절모를 벗어서 여 중절모까지 한번 쏴주세요 해갖고 중절모에도 총을 쏴주었습니다. 그러자 방심한 틈을 타여 이 유대인은 그 강도를 주먹으로 휘어잡고 가방을 뺏어서 도로 찾아갔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는 권총을 쏘았습니다. 근데 이 권총이 장전이 7발밖에 안 되는 권총이었습니다. 7발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총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강도당했던 그 돈을 무사히 찾았다는 이 지혜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명언은 행복의 척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일깨워주는 잡지로 잘 알려진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던 헬런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문이라는 수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분 앤 셀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의 먼동이 터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주 사소한 일에 감사를 드리고 사소한 일이 그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이죠. 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 볼 수 없었던 이 귀가 멀어 들을 수 없었던 이 헬런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나폴레옹이 더 행복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행복의 척도는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 아니겠습니까? 1990년대 활발하게 활동하던 개그맨 이동우 씨 아시죠? 이동우 씨는 2003년 신혼의 행복에 젖어 있을 무렵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시야가 차츰 좁아져 정상인 시력의 5%밖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차츰차츰 볼 수 없게 되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의 사연을 들은 한 40대 어느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기쁜 마음으로 그 남성이 산다는 천안으로 한 걸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주변 지인들이 그냥 돌아온 이유를 묻자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눈을 기증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지도 못 쓰는 오직 성한곳이라는 것은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직 하나만 남아 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한 개를 가지면 2개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이 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연이 알려진 뒤로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쉽게 자신의 곁을 떠나리라 생각했던 아내가 그의 곁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뇌종양으로 쓰러졌고 한쪽 귀와 청력마저 잃었습니다. 이 씨는 시력과 일거리를 잃었고 아내는 청력과 운영하는 그 가게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혹독하게 짓누르는 그 시련에도 삶은 계속되고 희망은 싹트기 마련인지 이들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생겼습니다. 딸이 생겼던 것이죠. 그는 아내와 딸 아이와 나누는 큰 사랑으로 가슴 시린 아픔도 절망도 잘 이겨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를 통해 참된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슴 뭉클했던 이 사연을 다시 떠올리며 다시금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과 나눌 것이 남아 있음에 감사하고 어딘가 마음 기댈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일상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